이렇게 얘기할 놀이동산 한번 가야지 뭐. 특별한 거 거라고는 아니에요? 생각을 못했어요. 뭐 캠핑. 캠핑. 상견례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 결혼을 앞둔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마주 앉는 그 자리. 통상은 웃음과 덕담, 조심스러운 예의가 오가는 의식 같은 만남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이미 전쟁은 시작돼 있었다. 아니, 상견례 전부터 모든 것은 무너지고 있었다. 배우 김성수. 데뷔 12년 차, 이미지 관리에 철저하고 스캔들 한 번 없이 커리어를 쌓아온 남자. 대중은 그를 단정적인 배우,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의 성숙한 남자로 기억한다. 그런 그가 조용히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을 때 업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술렁였다. 상대는 비연예인, 이름은 소윤.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까지는 훈훈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이 말이 김성수의 부모 입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처음 돌았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결혼이었다. 하지만 연예계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르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해관계 앞에서는 사랑 따위는 언제든지 찢겨나갈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상견례 날짜를 정하기 직전이었다. 양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기 전 김성수의 부모는 단독으로 아들을 불러냈다. 그 자리는 대화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한다. 이 결혼, 우리는 반대한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하지 않기에 더 잔인했다. 김성수의 집안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가문이다. 사업, 인맥, 체면. 그 모든 것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 부모에게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 가문의 계약에 가깝다. 소윤이라는 존재는 그 틀 안에서 철저히 검증의 대상이 됐다. 학벌, 집안, 부모의 직업, 과거 인간관계, 심지어는 오래전 SNS 흔적까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부모의 결론은 명확했다. 우리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김성수는 맞섰다. 처음으로 부모에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내 인생이다.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씨를 키웠다. 부모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계산적으로 말했다. 내가 쌓아온 커리어, 우리가 도운 게 얼마나 되는지 잊었니? 그 순간,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빚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 사실을 소윤이 알게 된 것은 상견례를 불과 며칠 앞둔 밤이었다. 김성수는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부모 쪽에서 먼저 연락이 갔다. 그것도 직접적인 만남 요청이었다. 소윤은 그 자리에 혼자 나갔다. 그리고 그 선택을 평생 잊지 못할 밤으로 기억하게 됐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무리야? 돌려 말하지도 않았다. 예의도 없었다. 김성수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유지했지만 말은 칼날 같았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줄 아니? 내가 감당해야 할 게 뭔지 알아.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판결이었다. 소윤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울음조차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그날 이후 소윤은 김성수에게 처음으로 이별을 언급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김성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를 설득하겠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은 편이 아니었다. 부모는 더 강경해졌다. 상견례는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결정은 집안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김성수의 이미지 관리팀은 비상이 걸렸다. 결혼 반대, 가족 불화, 눈물의 연인.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다. 누군가는 김성수에게 조용히 조언했다. 지금은 연기 커리어가 더 중요하지 않냐, 선택을 강요하는 목소리였다.
소유는 점점 고립됐다. 친구들조차 말을 아꼈다. 괜히 연예인 집안에 들어가서 상처만 받는 거 아니냐는 말이 위로처럼 던져졌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의 가족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지쳐갔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밤, 소유는 김성수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내가 미움받는 거면 그만하자. 그 말은 배려였을까? 포기였을까? 김성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 중이라는 애매한 말로 포장돼 있다. 결혼은 무기한 연기됐다. 김성수는 예정된 작품 일정에 복구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카메라 앞에 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공공연하다. 웃음 뒤에 남은 균열은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 상견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질문이다. 결혼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사랑은 어디까지 개인의 선택인가? 그리고 연예인의 삶에서 가족은 보호막인가? 족쇄인가? 김성수 부모의 반대 선언은 단순한 가족사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결혼을 조건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조건 앞에서 한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가볍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소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예계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덮인 진실이 가장 큰 소음으로 돌아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조용하게 흘러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다시 김성수라는 배우의 스케줄과 작품 이야기로 채워졌다. 인터뷰에서는 결혼 질문이 교묘하게 빠졌고 기자들 역시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침묵이었다. 하지만 침묵이란 언제나 가장 큰 소음을 품고 있다. 김성수는 촬영장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그와는 달랐다. NG가 늘었고 감정 연기가 필요한 장면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감독은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 여겼다. 스태프들도 요즘 예민한 시기겠지라며 넘어갔다. 하지만 상대 배우는 느꼈다. 그의 눈이 대사를 향해 있지 않다는 걸,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안쪽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걸. 밤이 되면 김성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소윤과 함께 고르던 가구들, 나란히 마시던 컵, 그녀가 두고 간 야른 가디건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그렇기에 더 잔인했다. 치우지 못한 게 아니라 치울 수 없었다. 그것을 정리하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윤은 연락을 끊었다. 차단은 아니었다. 다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에는 짧게만 답했다. 잘 지내. 촬영은 어때? 감정이 지워진 문장들. 김성수는 그 무미건조함이 더 아팠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원망했다면 붙잡을 명분이라도 있었을 텐데. 소윤은 스스로를 접고 있었다. 조용히,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겠다는 얼굴로. 며칠 뒤, 김성수의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불러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말투였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너도 알잖니? 우리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지. 김성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안다. 그 말 속에 사랑과 통제가 얼마나 교묘하게 섞여 있는지. 부모는 선택지를 주는 척하지만 사실상 답은 하나뿐이었다. 그 아이는 이미 마음 정리한 것 같더라. 어머니의 말에 김성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더라. 그 여기저기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부모가 이미 소윤을, 두 사람의 관계를 타인의 입과 소문 속에서 재단하고 있다는